네, 자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 순열 마지막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보고 조합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순열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어떤 거지 얘들아? 뭐 세우는 거야? 줄 세우는 거지, 나열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A, B, C, D, E가 있었어 얘들아. 이거 나열하는 거 몇 가지였어? OP, 오고 그냥 뭐야 그래서 오펙이지 맞아? 근데 갑자기 한 놈이 저렇게 생겼어. 이해가야 무슨 말인가? 같은 것이 이렇게 생긴 거야 새로. 그럼 요 놈의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가 중요해. 괜찮아? 어떻게 구할까? 재원아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OP, 오펙이라는 거는 요놈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다 들어가 있는 경우잖아, 그치? 근데 이거 똑같이 생겼으면 얘네들 자리 바꾸는 게 의미 있냐, 없냐? 없죠. 그럼 이 둘이 자리 바꾸는 걸 뭐 해주면 될까? 저 둘이 자리 바꾸는 걸 뭐 해주면 돼, 재현아? 네, 나눠주면 돼요. 끝이에요. 그게 개념 그거밖에 없어. 오펙을 5개 나열하는데 이 둘 자리 바꾸는 건 의미가 없잖아, 그치? 2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만약에 A, A, B, B, B. 자, 요거 나열하래. 은빈아 어떻게 할 것 같아? 5팩을. 그치. A끼리 자리 바꾸는 거 나눠주시고 B끼리 자리 바꾸는 거 나눠주시면 돼. 괜찮을까? 자, 그러면 요 내용이 어떤 거에 응용이 돼서 나올 수 있을까, 얘들아? 요 아이디어들이. 자리를 바꾸면 안 되는 것들에 사용할 수 있어. 자리를 바꾸면 안 되는 것들. 어떤 게 있어? 예를 들어 A, B, C, D, E가 있는데 내가 문제의 조건, 추가 조건으로 이런 게 있는 거야. 야, C는 B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추가가 된 거야. 그럼 C랑 B는 자리 바꾸면 돼, 안 돼, 얘들아? C랑 B는 어때야 돼? 무조건 C가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나열할 때 이 둘이 자리 바뀌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럴 때 방금 배웠던 요걸 쓰는 거야. 왜냐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자리가 정해진 놈들을 하나의 문자로 생각하는 거야. 괜찮을까? 똑같은 문자. 그럼 이거 나열하는 경우에서 요거 맞지, 그치? 이거 아무렇게나 나열 좀 해볼까, 얘들아? 어떻게 될까? 은빈이 불러볼래, 순서대로, 마음대로? X, A, E, D, X. 오케이. 이렇게 나열하고 나면 누가? C가 무조건 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고정. B가 일로 가야 되고. 맞잖아. C가 B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며. 뭔 말인지 이해갈까? 그래서 같은 문자라고 생각하고 나열하고 나면 BC 자리까지 확정이 되는 거야. 요 둘의 자리 바꾸는 건 안 세도 된다고.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는 최단거리 문제. 야, 이거는 고1 때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잖아, 그치? 우리가 그래서 고1 때 했던 기억이 있겠지? 고1 때 나랑 뭐 안 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현우가 혹시 방법 기억나냐? 이거 최단거리 문제 어떻게 푸는지? 현우 자? 야, 여기 있지? 야, 나름 네가 1등이었잖아. 니네 학교에서 2학기 기말. 너무 옛날이냐?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최근에 했을 우리 신하야? 혹시 기억나냐? 이거 경우에서 세는 방법? 안 나? 우리 고1 때 거에선 어떻게 했었지, 상현아? 어? 양쪽 경우가 뭐야? 원래 이거 고1 때 어떻게 하라고 배웠지, 원래? 숫자 셋이 아니야, 이렇게? 기억나요? 고1 때 이거 나오면 이렇게 세야 되는 거 기억나? 맞아? 근데 이거는 고1 교육과정에선 살짝 위배되긴 해. 왜냐면 공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치? 이게 다 노가다 뗐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하는 확률과 통계에선 얘들아, 물론 이 숫자 쓰는 거 돼요. 이거 너무 다 그린 건 아니지. 칸이 너무 많으니까 숫자 쓰는 것까지 한다고 생각하자. 한번 해보자. 좀 이따 문제로 볼 건데. 암살 시도했어 방금. 샤프로 내 발가락을 찍으려고 했거든. 야, 집어던져? 자, 얘를 지금 일단 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념을 갖다 쓴다면 내가 A에서 B까지 가는데 얘들아, 화살표를 보는 거야. 방향. 오른쪽으로 몇 칸 가야 돼 최종적으로? 오른쪽으로 몇 칸? 4칸 가야 돼. 맞아. 위로 몇 칸 가야 돼 얘들아? 5칸 가야 되지, 그치? 이 화살표를 뭐 하는 거야? 나열하는 거야. 그럼 경우의 수가 나와. 그래서 지금 총 화살표 몇 개지? 9개죠. 그래서 9팩을, 근데 오른쪽 화살표 똑같은 거 4개, 4팩, 그리고 5팩으로 나눠주시면 돼. 괜찮을까? 그래서 내가 막 이놈들을 순서대로 막 대충 했다고 해보자. 이렇게 막 나열됐다고 쳐볼게. 괜찮아? 그럼 요 길이 바로 뭐야?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이 경로가 된 거야. 얘를 나열할 때마다 경로가 하나씩 세질 거라고. 이해 갔죠? 무슨 말인가? 자, 근데 이게 도저히 기억이 안 나면 풀어야 되는 방법. 숫자 쓰기 기억나죠? 그 방향으로 가는 경우의 수 세고, 그 다음 뭐해? 더해서 2, 더해서 3, 4, 5, 더해서 3, 6, 10, 15. 기억납니까? 4, 10, 20, 35, 5, 15, 35, 70. 칸 너무 많이 했네. 6, 21, 56. 답은 126. 이렇게 세는 거였죠. 신아야 괜찮아?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저 똑같은 값이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9876, 4321, 5팩 약분했고요. 6 날리고 2 날리고 97에 63의 2배니까 126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에 이제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게 된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수요. 됐나요? 개념은 엄청 쉽죠. 문제가 어려울 뿐입니다. 정리해 놓으시고요. 이거 가지고 문제 좀 풀어볼게요. 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진짜 쉬워. 앞부분은 좀. 자, 23번. 자, A, A 3개, B 2개, C 하나, D 하나가 있는데 1번 뭐래? A가 어디 있으면 좋겠대 얘들아? 양 끝에 있으면 좋겠대, 그쵸? 그러면 뭐해? A를 먼저 배치해. A 배치하는 경우의 수 몇 개냐, 양 끝에? 경우의 수 몇 개야? 한 개지, 한 개. A 배치했어. 됐죠? 그 다음에 요 안에 내가 이제 나열해야 되는 게 A, B, B, C, D니까 5개 나열할 건데 2개가 똑같네? 끝. 답은? 뭐 얼마야? 60. 이게 끝이야. 됐어? 2번. 야, 누가 이웃했으면 좋겠대? B가 이웃했으면 좋겠대. 그럼 이웃한 놈 한 몸. 됐죠? 그래서 이건 어때? 총 6개라고 생각하고 나열. 됐나? 야, 요 놈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의미 없지. 이웃한 놈들끼리. 이거 안 곱해도 돼. 그런 다음 똑같은 놈 나눠주고. 끝. 120. 너무 쉽지 않냐? 그치? 3번. 자, 현우가 뭐라고 나와 있어? 누가 누구보다 앞에 있대? 그럼 C랑 D는 어떻게 봐야 돼? 같은 문자로 생각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C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 7팩을 3팩, 2팩으로 나눠라. 됐어? 그래서 210이라는 답이 나와 주실 거예요. 아래 문제 완전히 똑같아서 안 풀 거고요. 따로 한번 풀어보시고 25번을 못할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보세요. 네, 지금 내가 쓰는 거는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뭐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 뭐 2, 3등급을 가르는 1, 2등급과 2, 3등급을 가르는 유형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푸는 방법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서 내가 총 9번을 이동하는데 시계 방향이 몇 번이고 반시계 방향이 몇 번인지가 표기라는 게 중요해요. 일단 첫 번째로. 알겠죠?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움직인 정도는 어떻게 돼? 몇 칸 움직였다고 볼 수 있어? 얘를 플러스 방향으로 볼게요. 얘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보시면 돼. 알겠죠? 그러면 플러스 방향으로 x만큼 가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9-x만큼 갈 거라고. 이게 내가 최종적으로 이동한 칸수인 거야.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생각했을 때 괜찮을까? 자, 그럼 얼마죠? 2x-9만큼 이동한 거야. 근데 내가 실제로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값들은 일단 0부터 9까지다. 맞죠? 그런 다음 야,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몇 칸 가야 D에 도착하냐? 눈에 보이는 거 봐, 바로 몇 칸? 3칸. 그 다음에 어때? 한 바퀴 돌고 다시 3칸.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즉 요놈이 얼마? 3 또는 9 이런 식으로 가면 D에 도착할 거라고. 이해가? 근데 반대로 3칸 가도 도착하는 거잖아. 마3 마9 요만큼 움직여도 뭐 한다? D에 도착하는 거라고. 괜찮을까? 또 다른 값 가능하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3에 해당하는 게 뭐야? 이동한 칸수 3이라는 건 하나, 둘, 3칸 간 거야. 9라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칸만에 D를 간 거고, 그치? 마이너스 붙은 건 반대 방향. 됐나요? 이렇게 4가지밖에 없다고. D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 내 말 이해 갈까? 무슨 말인가?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X값 얼마죠, 얘들아? 순서대로. 마이너스 9 나오려면 X에 얼마 집어넣어야 돼? 0. 됐나? 마3 나오려면 X에 얼마 집어넣어야 돼? 3. 3 나오려면 X에 얼마 집어넣어? 6. 9 나오려면 X에 9 집어넣어야 돼요. 맞아? X가 뭔데?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 횟수잖아. 그럼 어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0번, 반시계 방향 9번인 거지, 그치? 그럼 내가 이동하는 거 이거 순서 막 섞여 있을 거 아니야? 오른쪽 왼쪽 가는 거, 그치?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이거? 한 가지지. 왜? 반시계만 9번 갈 거 아니야? 근데 X가 3일 땐 오른쪽으로 3번 가고 뒤로 6번, 왼쪽으로 6번 가야 되지, 그치? 이거 막 순서 막 섞여 있을 거라고, 그쵸? 그게 9팩을 3팩, 6팩으로 나눈 거라고. 방향을 가지고 하는 거. 됐나? 그래서 얼마? 987을 3, 2, 1로 나누시면 되겠네요. 6팩은 약분하고. 됐죠? 84. 그 다음 6이면 63. 마찬가지로 84. 9면 0이니까 얘도 한 가지밖에 없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얼마예요? 답이 총 다 더해주시면 85의 2배. 170까지가 나오십니다. 네, 정리 좀 잘 해놓으세요. 이게 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지. 네, 자 26번. 이번엔 수의 나열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1번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보는 건 더 어려워 보이고요. 그냥 얘는 앞에서 이미 배웠던 중복순열을 쓰는 게 조금 더 쉬워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번 중복순열로 한번 1번 답을 구해볼게요. 자, 숫자 1이 몇 번 들어가야 되는데 총 4번 중에서 한 번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치? 그럼 처음에 1을 먼저 특이한 조건이 있는 걸 먼저 나열하는 거야. 알겠죠? 1을 먼저 배치합시다. 경우의 수 몇 가지? 1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왜? 4자릿수니까.
내가 1을 어디다 쓸지 정하는 거니까. 네 가지 네 선택권은. 괜찮을까? 그래서 1을 뭐 한 요 정도에 쓸게. 괜찮아? 그럼 이제는 뭐밖에 못 써? 2 아니면 3밖에 못 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여기도 2, 3, 여기도 2, 3, 여기도 2, 3. 중복 허용해서 나열하는 거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그냥 2파이 3 해주시면 되겠죠. 중복 순절. 지난 시간에 한 거. 됐나? 그래서 얼마? 2의 세제곱이죠? 8이죠, 8? 아니, 30이죠. 일단 중복 순절 한번 써봤어. 복습한 거야, 지금. 그치? 자, 그 다음. 2번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늘 배운 내용인데, 자, 각 자릿수의 합이 얼마래, 얘들아? 8? 그럼 8 되는 거 다 찾아야 돼요. 뭐뭐 있냐? 8 되는 거 뭐뭐 있을까? 웬만하면 작은 거부터 남 주로 써요. 1, 1, 3, 3. 이거 8 나올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뭐 하나 옮겨주면 1, 2, 2, 3. 괜찮을까? 그런 다음 또 옮겨서 1 정도로 옮겨서 이렇게도 표현 가능할 것 같아요. 됐나? 즉 1, 2, 3, 3으로 이루어진 4자리 자연수니까 4팩, 2팩, 2팩 하시면 돼요. 1, 2, 3, 3 나열. 1, 2, 3 나열. 4팩을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된다. 됐나? 2, 2, 2, 2로 이루어진 4자리는 하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찾은 다음 나열하는 경우의 수 세주시면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 나오게 될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집에 가서는 아래 문제도 풀어보는 거야. 똑같은 문제야. 연습하라고 일부러 안 뺐어. 알겠죠? 자, 28번 다시 한번 도전해 봅시다. 네, 일단 케이스가 몇 가지지, 얘들아? 케이스가 총 2가지 케이스가 나와 주셔야 되거든요. 가나 조건에 의해서. 내가 여기에서 총 5자리를 만드는 거 5번 뽑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홀수를 뽑게 된다면 홀수는 0번 아니면 한 번 뽑혀야 되는 거고. 그치? 짝수를 뽑는다면 똑같은 짝수가 무조건 2번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쵸? 그래서 총 5개를 뽑는 경우엔 홀수가 무조건 하나는 포함되어야 될 거야. 왜? 짝수만으로는 절대 5개를 만들 수가 없지. 5자리 수를. 짝수는 한 번 뽑으면 2개씩 뽑아야 되니까. 둘둘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뽑으면. 이해 갈까? 그래서 홀수를 하나 뽑고 짝수를 2종류 뽑는 경우. 왜? 짝수 하나 딱 선택하면 걔가 무조건 2개씩 나올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야? 1, 2, 2, 4, 4 이런 식으로 뽑힌다는 얘기인 거라고. 이해 갈까? 또는 홀수를 몇 개 뽑아? 3개 다 뽑아. 하나씩. 뭐야 이게? 수라고 썼어. 씨. 세모를 한다는 거 수라고 썼네요. 그 다음에 짝수 2개를 뽑는 경우죠. 근데 걔는 똑같은 짝수여야 된다고 무조건. 1, 3, 5, 4, 4 이런 식으로. 짝수는 뽑을 거면 2번 뽑으라고 했으니까 0번 아니면 2번이었으니까. 괜찮을까? 자, 그럼 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세죠, 얘들아? 홀수 3개 중에서 한 종류. 괜찮나? 그 다음에 짝수 3종류 중에서 2종류 골라야 돼. 됐어? 그런 다음 가정하는 거야. 이렇게 뽑았다고. 그리고 나서 요 놈들을 뭐 해라? 나열. 괜찮니? 자, 그 다음에 2번째 케이스. 얘는 어때요? 홀수 3개 중에 3개 다 뽑아야지. 1, 3, 5. 다 나와야 돼. 그리고 짝수는 2, 4, 6 세 종류인데 그 중에 한 종류를 뽑는 거라고. 2, 4, 6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시가 지금 4를 선택한 거지. 그럼 4가 2개 튀어나온다고. 그 다음에 요 놈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까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한 줄로. 경우의 수는 조금만 하면 웬만한 중급 문제까지는 한 줄로 다 풀려요. 식은. 계산하는 식은. 그래서 얼마? 9 곱하기 5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면 얼마냐? 30?
얘는 3 곱하기 60 270 더하기 180 답은 450 나오십니다. 정리를 하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좀 질문 좀 해봅시다. 네, 자 조금은 친숙한 문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좀 더 쉬운 문제로 29번. 야, 길이 조금 이상하다. 아, 이거 어떻게 그리냐? 그려놓은 거야, 씨.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끝에가 몇 칸이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다섯. 이렇게인가? 이거 맞을까, 얘들아? 거기 그림이랑 똑같냐? 오케이, 뭐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A에서 출발, P, Q, B. 자, 여기까지 있습니다. 야, 길이 온전치 않아요. 온전한 사각형이 아니지, 그치? 그럼 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냐면, 일단 숫자 쓰는 건 무조건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옆에다 숫자 썼던 거 있잖아. 그거 말고, 뭐 지금 배우는 내용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뭐가 있지, 상윤아? 두 가지 방법이? 길을 쪼개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꼭 지나야 되는 점을 체크. 잘라야 돼, 중간에. 꼭 지나야 되는 점들이 있을 거라고.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이 뭐야? 사라진 길을 그리면 돼요. 사라진 길을 그려. 온전한 사각형을 만드는 거야.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돼? 내가 그린 거 있잖아.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점 있지? 거기를 지나는 경우를 빼면 되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질문할게, 얘들아. 이 왼쪽 위는 지금 두 칸이 지워진 거잖아, 그치? 여기는 그려서 푸는 게 좋을까? 꼭 지나는 걸 체크하는 게 좋을까? 꼭 지나는 걸 체크하는 게 좋아. 왜? 얘를 그린 다음에 예진할 때 쓰는 게 오히려 더 귀찮을 수 있어. 칸이 많을수록. 뭔 말인지 이해가 갈까?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예를 들어 여기로 지나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일이 생기면 그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한 칸 정도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오랜만에 고1 때로 돌아가서 꼭 지나는 점을 체크해 볼게. 어딨냐? 꼭 지나는 점. 어디서 잘라야 돼? 길이 이상해지는 데서 잘라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점. 괜찮을까? 그리고 어떻게 점 찍으라고 했었냐, 상현아? 어떻게 점 찍으라고 했지? 내가 꼭 지나는 점? 진행 방향에 반대대각선으로 점 찍으면 돼요. 그래야 안 겹쳐요. 알겠니? 그래서 P는 찍혀 있으니까 요 점을 S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1번의 문제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A에서 R을 갔다가 B를 가는 경우의 수를 세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A에서 P를 갔다가 B를 가는 경우를 세면 되고요. A에서 S를 갔다가 B를 가는 경우를 세주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케이스는 절대 겹치는 일이 생길 수 없어요. 진행 방향의 반대 대각선으로 점을 찍으면.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돼? A에서 R까지 가는 거 아까 했던 거야. 나머지 없다고 생각해, 얘들아. A에서 R까지 총 몇 칸 움직여야 돼? 오른쪽 2칸, 위로 2칸. 됐나? 그래서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야지. 됐어요? R에서 B로 갈 땐 어때요? R에서 B로 갈 땐? 오른쪽 4칸, 위로 1칸. 화살표 나열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5팩을 4팩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괜찮을까? 그래서 6 곱하기 5, 30가지가 나올 것 같아. 자, AP도 한번 해보자. AP는 어때요? 오른쪽 3개 위로 하나니까 4팩을 3팩으로 나누시면 되겠고요.
P에서 B 가는 경우 어떻게 돼? P에서 B 가는 경우 오른쪽 3개 위로 2개니까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10, 40. 괜찮을까? 자, A에서 S까지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얘들아. 괜찮아? 근데 문제는 S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얘들아, 온전한 사각형이 아니지, 그치? 얘는 한번 그려서 생각해 볼게. 그럼 어떻게 세야 돼? 저 주황색 상황은 S에서 B는 일단 길이 다 온전하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알겠죠? 5팩 그리고 오른쪽 2개 위로 3개니까 2팩 3팩 나눠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야 그럼 이 점을 지나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데?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1만 빼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 주황색 상황. 뭔 말인지 이해 갈까요? 그래서 얼마죠 요거? 9. 답은 79가 됩니다. 괜찮니? 이해 가냐? 이거 뭐 좀 할 수 있겠니 얘들아? 자 2번. 야 그럼 우린 1번에서 방금 뭘 구했어? 1번에서 뭐 구했어 얘들아 우리? 전체 경우에서 다 셌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어? PQ를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들아. 그러면 뭐해? 빼버려도 될 것 같은데? 전체에서. 그래서 우린 뭐 할 거냐면 전체에서 얘들아 뺄 거야. 뭐를 빼? P 또는 Q를 지나는 경우를 뺄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전체에서 얘들아 상현아 또는은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지 그치? 그래서 뭘 빼야 돼? P를 지나가는 경우 세서 뺄 건데 Q를 지나가는 경우도 뺄 거야. 그러면 뭐가 된다? 중복되는 거는 덜 빼야겠죠. P도 지나고 Q도 지나는 경우는 한 번 덜 빼겠지. 됐어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 더하고 겹치는 건 한 번 빼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거 쓴 거라고. 됐니? 오케이? 자, 그럼 뭐 해줘? 첫 번째, P를 지나가는 경우 해봅시다. 무슨 말이야? A에서 P 갔다가 B 가는 경우. 몇 가지니 얘들아? A에서 P까지는 아까 요거랑 똑같을 것 같은데? 그쵸? 이미 구해놨어. 40이다. 따로 안 쓸게. 자, 두 번째 Q를 지나가는 건 어때요? Q. 일단 그럼 A에서 Q까지 가야 돼 얘들아. 그치? A에서 Q까지 가는 거는 온전한 사각형이야. 맞죠? 그래서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누시면 되겠네요. 됐나? 그런 다음에 뭐에 Q에서 B까지는 3팩을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얼마예요? 15, 3, 45. 됐어? 자, 마지막 요노. A에서 야 Q를 먼저 가는 건 말이 안 된다. P를 갔다가 Q를 갔다가 B로 가는 경우. 자, 요 경우는 A에서 P까지는 얘들아 아까 적어놓은 요 놈이었고요. 4가지. P에서 Q는 2가지밖에 없는 거 그냥 눈에 보이실 거고요. Q에서 B 가는 건 방금 전에 썼던 요 놈이니까 3가지라고 쓰면 되겠다. 24. 됐나? 그래서 답은 전체 79에서 뺄 거야. 뭐를? 40 더하기 45 빼기 24를. 알겠니? 그래서 얼마야 요거? 61 빼니까 답은 18. 이런 식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31번 풀어볼 건데 얘들아 31번은 아이디어 하나를 찾으시면 한 줄로 풀려요.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 볼게요. 야, PQ까지 갔다가 갑자기 C로 돌아가는 거지, 그치? 야, 그럼 솔직히 말하면 이 윗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을 때 여기로 가는 거, 여기 있을 때 여기로 가는 거 이거를 세는 게 너무 귀찮지, 그치? 근데 야, 생각을 해보자.
너희한테 이렇게 길을 줬어. 그 다음에 저 그림을 돌려서 이렇게 놨어. 야, 여기에서 여기 가는 경우의 수나 얘에서 얘 가는 경우의 수는 똑같은 거 아니냐 어차피? 내 말 이해 가죠? 그림 돌려놔도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뭐 해주면 돼? 이 아랫부분 세 줄 있죠? 위로 뒤집어 올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돼요? 뒤집어 올리면 여기에 C-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그래서 한 칸, 뭐 두 칸, 세 칸 이렇게 길을 만드는 거야. 이해가요? 그럼 노란색 줄에서 어차피 다시 일로 가나 똑같은 거잖아, 경우의 수. 이해가? 여기에서 다시 C로 돌아가나 여기서 C로 가나 똑같은 거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우리는 뭐 하면 돼? 그냥 얘에서 얘로 가는 최단거리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차피 이 중간에 무조건 한번 지나갈 거 아니야. 그 지나갈 때 연락 받았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가? 그래서 그냥 자, 오른쪽 4칸, 위로 6칸. 총 10칸 갈 건데 4칸, 6칸이 겹치네요. 끝입니다. 한 줄 풀이. 답은 210 나옵니다. 이거. 뭔 말인지 알겠나요? 말을 해줘야 되나.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래, 미안해요. 네, 자, 이제 최단거리가 입체에서도 있어서 그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옆으로 지금 3개가 그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아래로는 한 줄이지.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4칸이 또 있네요. 아, 왜 그릴 게 많냐? 귀찮게. 야, 대충 그려도 알아볼 수 있잖아. 이렇게 맞나? 오케이. 이렇게 있대. 뒤에 안 그릴게. 알겠죠? 자, 그러면 A에서 얘까지 가는 건데, 얘들아. 자, 요 놈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비어있는 걸 그리는 게 좋겠냐? 아니면은 꼭 지나는 걸 체크하는 게 좋겠냐? 아무리 봐도. 그래, 너무 많잖아. 내가 채워야 될 게, 그치? 그래서 꼭 지나는 걸, 지나야 되는 점을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입체 도형은 진행 방향의 뭐 반대대각선이 아니라 방금처럼 이렇게 접하는 부분, 만나는 부분을 찍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A에서 P를 갔다가 B를 가는 경우를 할 건데, 두 번째는 A에서 Q를 갔다가 B를 가는 경우를 할 거야. 얘들아, 지금 내가 쓴 2가지 케이스의 문제점이 뭐지? 겹치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야. A에서 Q 갔다가 P 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냐? 이해가? 그래서 겹치는 걸 빼는 것보단 P를 배제하고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하세요. 일을 2번 하기 귀찮으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A에서 P를 먼저 가볼게, 얘들아. 오른쪽 3칸. 맞아? 뒤로 1칸. 그리고 위로 1칸이야. 화살표 3종류다, 그치? 그래서 총 5칸을 가는데 오른쪽 3개는 똑같은 화살표니까 3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 다음 P에서 B로 갈 때는 오른쪽 2개 뒤로 하나 위로 하나니까 총 4칸인데 오른쪽 2개가 겹치겠죠. 내 말 이해 갈까? 네. 그래서 얼마? 이거 20, 얘 12, 240. 됐어? 자, 그 다음에 핑크색 한번 볼게, 얘들아. A에서 Q까지는 오른쪽 3개 뒤로 하나니까 4팩에 3팩 나눠주시면 돼요. 자, 문제는 Q에서 B로 가는 거 이제 셀 건데 어디는 가면 안 된다고? 얘가 1로 가는 건 제외시킬 거라고 알겠지? 괜찮아? 야, 그러면 어떻게 제외를 시켜야 될까, 은빈아? 그냥 Q 오른쪽으로 가는 거, 어. Q 뒤쪽으로 가는 거.
응? 더해. 각각 구해서 더하는 방법. 또? 위의 화살표로 가는 경우를 뭐 하는 경우야, 그게, 결국엔. 빼버린다고 생각하면 될 거라고, 그치? 뭔 말인지 이해 갈까? 자, 잘 생각해봐봐. 내가 오른쪽 2번, 뒤로 1번, 위로 1번 가니까 마지막에 가야 되는 화살표가 요거, 얘야. 맞지? 얘를 나열해. 5팩. 2팩이겠죠? 괜찮아. 근데 뭐를 제외하면 된다고? 방금 말했듯이 Q에서 P로 가는 것만 제외하는 거지, 그치? 그 경우는 언제야? 이 화살표 중에서 맨 앞에가 요 놈인 경우야.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이걸 제외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여기 써졌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네 놈을 나열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다고. 이해갈까? 그래서 얼마? 4팩을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얼마입니까, 요거? 4 곱하기? 자, 124로 나누니까 30 빼기 12. 됐나? 18, 4 곱하면 72. 그래서 답은 2개 더해서 312라는 답이 나와줄 거예요. 됐나요? 네. 자, 3, 4번. 점을 총 4개 찍어야 돼요. 어떻게 찍는 게 좋을지 한번 시작해 봅시다. 네,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점을 4가지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A에서 P를 갔다가 S로 가는 경우, S가 아니죠. 오른쪽 위가 B겠죠? 미안해요. B를 가는 경우. 그 다음에 A에서 Q를 갔다가 B를 가는 경우인데 P는 제외. 방금 했던 거 겹치는 건 빼려고. 그 다음 A에서 S를 갔다가 B를 가는 경우. 마지막 A에서 R을 갔다가 B를 가는데 S는 들리지 않고. 자, 이렇게 4가지로 각각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니? 자, A에서 P까지 가려면 어때야 돼요? 뒤로 2칸, 위로 1칸이니까 총 3칸인데 뒤로 2칸이 겹치니까 곱 나누기 2패. 그 다음 P에서 B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우의 수가 3이에요. 됐니? 자, A에서 Q는 뒤로 2칸 가는 거밖에 없어. 한 가지. 그 다음 Q에서 B로 가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들아? Q에서 B는 오른쪽 3개 위로 하나니까 원래는 얘인데, 맞죠? 근데 맨 앞에가 위로 향하는 경우 한 가지는 빼주셔야 된다고. Q에서는 P로 가버리면 한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죠. 하나만 빼면 됩니다. 셀 수 있으면 이렇게 바로 빼버리시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A에서 S를 갔다가 B를 가는 경우는, 얘들아, A에서 S는 다 각기 다른 3가지라서 그냥 3팩이다. 근데 S에서 B로는 3칸 가는데 오른쪽 2개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2팩으로 나눠야 될 거고. 자, A에서 R로 가는 경우도 2가지가 될 거야. 셀 수 있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써. 근데 거기에서 원래 R에서 B까지는 오른쪽 2번, 뒤로 1번, 위로 1번 4팩을 2팩으로 나눈 꼴이 될 건데, 여기서 뭘 빼야 된다고? S로 가는 경우를 빼면 된다고. 그럼 R에서 S가 그 다음 B까지 가는 경우는 3팩을 2팩으로 나눈 게 되겠죠. 됐습니까? 요 경우가 뭐라고? R에서 S 갔다가 B 가는 경우 뺀 거야. 한 번에.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각각 다 계산하시면은 요거 3이었고, 얘는 얼마? 3. 자, 얘는 얼마? 18. 요 놈은 12에서 3 빼 9, 2, 18. 21, 답은 42가 됩니다. 다음 프린트 드릴게요. 오케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할 거는 여러 가지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조합은 한 종류밖에 없어서 그냥 중복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배울 거예요. 알겠죠? 중복조합.
중복 조합. 야, 그럼 조합은 뭐였냐? 조합이 뭐였지? NCR이면 뭐야, 그냥 원래 서로 다른 N개 중 알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조합이었지, 그치? 그래서 똑같아. 서로 다른. 야, 서로 다른이라는 말 없으면 조합 못 쓰는 거야, 알겠어? N개 중 몇 개를, 알개를 뭘 허용하여? 중복 허용하여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NHR이라고 써요. 오케이. 야, 우리 NCR이라고 하면 규칙이 있었거든. 뭐냐면 당연히 개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전체의 개수도 당연히 R보다는 N이 더 크거나 같다는 성질이 있었거든.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 왜? 3개 중 8개 뽑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중복 허용하면.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뒤에 숫자가 더 클 수 있다, 조합은. 중복 조합은. 괜찮니? 자, 그럼 이제 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요 놈의 계산 방법은 은빈이 뭐지? 네, 맞습니다.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부터 저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진짜 가장 대중적이고 편한 방법이 칸막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칸막이. 칸막이. 괜찮을까? 자, A, B, C라는 세 문자가 있었다고 할게. 근데 중복을 허용해서 얘들아 5개를 뽑을 거야. 됐어? 근데 사람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그럼 일단 어찌됐든 5개 뽑을 거지. 근데 그 중에 A가 몇 개고 B가 몇 개고 이건 모르겠지, 그치? 그러면 일단 5개가 있다고 쳐보자. 됐어? 그 다음에 내가 칸막이를 배치할 거야. 요 사이사이에. 오케이? 몇 개를 배치할 거냐면 종류 몇 개니 얘들아? 3개죠, 그쵸? 그럼 2개의 칸막이만 배치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치했다고 쳐볼게. 칸막이를. 그럼 어때? 이 앞에를 A라고 칠 거고 가운데가 B고 뒤에가 C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내가 5개를 뽑는 경우의 수 중에 어떤 경우야? A 2개, B 1개, C 2개 뽑은 경우가 되는 거라고. 칸막이 설치할 때마다 그 모든 케이스가 다 뭐해진다고? 세질 거라고. 예를 들어서 또 5개의 동그라미가 있어. 자, 칸막이 설치 어디다 할까? 첫 번째 칸막이. 첫 번째 칸막이 여기다 설치해. 괜찮잖아. 두 번째 칸막이도 여기다 설치해. 그럼 뭐야? C만 5개 뽑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갈까? 지금 결국에는 동그라미 몇 개라? 5개. 그리고 칸막이 몇 개? 2개. 맞아? 얘를 뭐 한 거야? 나열. 한 경우에 쓴 거라고, 결국에. 이해 가요? 그럼 어때요? 총 몇 개야? 7개 나열하지, 그치? 7개 나열을 얼마로 나눠? 5팩? 2팩으로 나누죠? 75입니다. 조합 공식이잖아, 이게. 여기까지 이해 갈까? 자, 그러면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얘는 뭐 굳이 안 써도 돼. NHR이래. 총 N개 중에서 R개를 뽑을 거야, 알겠지? 그럼 동그라미 몇 개 있는 거야, 얘들아? 동그라미 몇 개 있어? R개 있는 거야. 내가 총합 뽑는 거 R개, 그치? 내가 여기다 칸막이 칠 거야, 그쵸? 칸막이 몇 개 있어야 돼?
n개를 구분하기 위해선 칸막이 몇 개 있어야 돼? n-1개 있는 거야. 3개를 구분하기 위해선 칸막이 2개 필요했잖아. n개를 구분하기 위해선 칸막이가 n-1개 필요하다고. 괜찮을까? 내가 이것들을 뭐 할 거라고? 나열할 거라고. 맞아. 어떻게? 근데 중복이니까 R팩, n-1팩으로 나눈다고. 써보니까 얘가 결국엔 뭐라고? 이렇다고. 조합공식이라고, 조합공식. 조합공식이 뭐였는데 요놈 팩토리얼에서 얘 팩토리얼 나누고 2개 뺀 거 팩토리얼 나누는 거였잖아. 뭔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중복조합의 공식이 유도가 됩니다. 괜찮을까? 쓸 거야? 잠깐 기다릴게. 빨리 써봐. 지우고 좀 더 쓸게. 자, 그래서 요 중복조합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빨리 체크만 한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에이거. 은빈아,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지? 첫 번째. 가장 유명한 거? 부등호. 어? 부등호. 부등호? 함수? 그냥 부등호? 사이에 낀 거. 사이에 낀 거? 뭐 의도치 않았는데. 내가 오케이. 부등식. 첫 번째 부등식에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 거야. 1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 요놈들이. 근데 뭐 7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 그리고 A, B, C, D 모두 자연수일 때. 그럼 A, B, C, D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A, B, C, D가 될 수 있는 값은 얼마야, 일단? 1부터 7까지. 총 7개의 자연수가 존재하겠지, 그치? 그래서 7개 중에 뭐 허용해서 등호 다 붙어 있잖아. 중복 허용해서 4개를 뽑으시면 돼요. 쌤, 누가 A고 누가 B고는 우리 함수의 개수 기억해.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내가 숫자 뽑으면 끝이야. 제일 작은 놈이 A한테 가야지, 내가 뽑은 숫자 중에서. 두 번째 작은 게 B한테 가야 되고, 맞아? 갈 놈은 정해져 있어. 난 숫자만 뽑으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등호가 없을 땐 뭐였어,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써 있어. 1 정도는 등호 붙여주자. 이렇게 등호가 양쪽 끝에만 있고 이들끼리는 등호가 없어. 그럼 뭐였냐? 걔는 조합이었잖아. 7개 중 4개의 숫자를 뽑아요. 제일 작은 게 A고, 그 다음 작은 게 B고, 그 다음 작은 게 C고, 그 다음 작은 게 D였다고. 근데 등호가 들어간 순간 이제 똑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말한 거지? 뭔 말인지 이해 갈까? 오케이. 두 번째. 그러면 부등식 나왔는데 방정식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자, 방정식에서도 응용이 됩니다. 가만히 있을게. 자,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바로 중복조합을 써서 얘기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7? 됐니? 그래서 나는 X, Y, Z가 얘들아 조건이 의미 아닌 정수라는 조건이 붙을 거야. 왜냐면 해가 너무 많아. 이렇게만 써있으면 부정방정식이잖아. 맞아? 근데 의미 아닌 정수라는 조건이 붙었어. 그럼 0부터 7까지 각자가 가능할 거거든? 다 더해서 7만 나오면 되는 거지, 그치? 걔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X, Y, Z 중 중복을 허용해서 7개를 뽑자 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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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Z, Z를 뽑았다고 쳐볼게. 그럼 무슨 말이야? X는 3, Y는 2, Z는 2라고 해석을 하겠다고. 해를 구한 거잖아, 해 하나. 내 말 이해 가겠니? 무슨 말인가? 요놈의 해를 구해야 돼.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한다고? 이 세 가지 문자를 총 7번 뽑는다라고 해석할 거라고.
뽑을 때마다 해가 정해진다고. 그래서 요놈의 해는 어떻게 돼요? 결국엔 3H7이 됩니다.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중복 조합이 응용이 돼요. 얘는 훨씬 더 많은 유형이 있어. 그 문제 보면서 볼 거야. 알겠지? 신아, 이해 안 된 거 있나? 어디가 이해가 안 됐을까? 파란색? 이렇게 뽑는 경우에 얘가 포함되는 건 알겠어? 중복 허용해서 총 7개 뽑을 거야. 3개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뽑혔다고 생각하면 뭐라고 보겠다고? X가 3이라고, Y는 2라고, Z는 2라고 해석을 할 거라고. 이렇게 뽑고 나면 이건 방정식의 해잖아. 3, 2, 2. 그럼 뽑을 때마다 방정식의 해가 한 쌍씩 나오겠지. 그럼 방정식 해의 개수는 뽑는 경우의 수와 같아야겠네. 뭔 말인지 알겠나? 그 다음, 칸이 좁을 것 같긴 한데 하나만 더 쓸게요. 함수는 다음 시간에 할게. 함수까지는 못할 것 같아서 좀 이따 하게 되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항의 개수. 얘는 고1 때 이미 나온 것 같아. 항의 개수 조합할 때 나온 것 같거든. 자, 예를 들어 얘들아, 요거의 항의 개수 몇 개였니? 어떻게 구했지? 여기서 몇 개? 전개라는 건 각 괄호에서 하나를 뽑아서 곱하는 거잖아. 3C1 곱하기 3개 중 하나 3C1. 그게 서로 다른 항의 개수 9개였었단 말이야. 이게 고1 경우의 수에 나오는 거. 근데 중복조합이죠. 똑같은 게 여러 번 뽑히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배울 내용은 바로 완전제곱식에 관련된 내용이야.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4제곱, 그리고 뭐 p 더하기 q의 제곱이라고 해보자. 원래 고1 때는 얘들아 여기 한 제곱 정도 얘 없고 제곱만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서 풀라고 했냐면 이거 전개해서 풀라고 했었거든. 기억날까? 근데 이거 4제곱 하면 똑같은 괄호가 4개 있지. 그래서 어때요? 내가 x 2번 뽑고 y 2번 뽑나, x 한 번, y 한 번, x 한 번, y 한 번 뽑나 겹쳐버려서 계산돼 버리지. 그거를 뭘로 해석할 수 있다?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해석할 수 있어. 결국에는 괄호가 4개 있는 거죠. 4제곱이면. 맞아? 그럼 x가 몇 번 등장해? 4개 있겠지. 그럼 x는 최대 4번 뽑힐 수 있겠다. y도 그렇고 z도 그렇고. 그래서 서로 다른 세 문자가 중복을 허용해서 4번 뽑힐 거야, 총. 요게 항의 개수가 돼요, 요 놈에. 됐어? 왜 x 4번 뽑힐 수도 있고 x 3번에 y 한 번 뽑힐 수도 있고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그 경우의 수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뒤에 놈은 어때요? 얘도 그냥 전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EH2라고 써도 된다고. EH2를 직접 계산하면 더하고 1 빼면 3, 3C2가 돼서 3개 나와. 이거 전개하면 항 3개잖아. 그 딱 값 나온다고. 됐나요? 그럼 어때? 지금 내가 쓴 거는 4제곱을 한 항의 개수야. 얘도 요놈 제곱한 항의 개수야. 겹치는 거 다 계산된 거고. 됐나? 그럼 이제 뭐 해줘? 다시 얘를 갖다 쓰는 거야. 3H4는 얼마야, 얘들아? 6C4니까 15개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개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그치? 그때는 15C1 15개 중 하나 뽑고, 얘는 항 3개짜리라고 했어. 3C1 45개의 항이 생깁니다.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자, 정리 좀 해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좀 한번 봐봅시다. 자, 그럼 우선은 뭐 이런 응용 문제 전에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실제로 기본 문제, 뭐 공식을 좀 대입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1번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세팅을 해야 우리가 중복조합을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 이게 처음에는 지금 보는 유형이 가장 어려워요. 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n에 해당하는 게 구술일 것 같아, 상자일 것 같아? 상자? 상자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어? 상자를 뽑아서 나열할 거야? 자, 다시 그 질문을 바꿔볼게. 구술 5개가 있잖아. 그 5개에다가 내가 조합이나 중복조합 같은 걸 적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조합 공식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그 구술 5개라는 말에 OC, OH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니까. 이해가? 자, 그래서 중복조합은 문제를 많이 푸신 다음에 얘들아 웬만하면 방정식화해서 푸는 게 좋아요. 알겠니? 자, 서로 다른 상자가 있는데 각각 이름이 있다라고 칭해볼게. 우리 검은색 공 몇 개 있죠? 5개 있죠? 검은색 구슬 5개 있지, 그치? 그러면 검은 구슬 개수를 세는 거야. 총 5개여야 되지, 합이. 그래서 A엔 A개 들어가고 B상자엔 B개 들어가고 C상자엔 C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총 5개여야 돼 라는 방정식을 직접 세우시면 돼요. 이해 가냐? A, B, C가 0이어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럼 이제 뭐 해준다고? 요 방정식의 해의 개수만큼 검은 구슬이 배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검은 구슬 배치되는 경우의 수 세고 있는 거야, 우리.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 3H5 해주시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이거 쓸 때도 더해서 1 빼고 뒤에 건 그대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얼마? 얘는 7C2랑 같으니까 7, 6을 2, 1로 나누면 21가지. 됐나? 자, 마찬가지로 흰 구슬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A-, B-, C-는 2라는 방정식을 세워주면 돼. 그래서 흰색 구슬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3H2가 될 거야. 4C2가 돼서 총 6가지가 존재할 겁니다. 그럼 이 2개는 같은 아직 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곱셈 정리 써주시면 됩니다. 곱의 법칙. 곱셈 정리가 아니죠. 미안해요. 곱의 법칙 써주시면 126이라는 답이 얻어집니다. 괜찮을까? 네. 자, 2번 그리고 3번까지 한번 해보자. 네,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일단 2번은 이렇게 바로씩 세워주면 돼요. 후보가 A, B, C, D라고 가정하고 A가 총 몇 표를 받아야 된대, 얘들아? 여기 적혀있는 건 표의 수다, 알겠죠? A가 5표 받은 경우를 생각해 달래. 그럼 나는 그냥 나머지 B, C, D가 11표를 나눠 가지시면 됩니다. 근데 못 받는 놈도 있을 수 있겠지. 없다라는 말은 없으니까. 됐나? 그래서 그냥 뭐 해주면 돼? 3개를 중복 허용해서 11번 뽑자 하시면 됩니다. 뭐 C만 11번 뽑힐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얼마? 13, C, 11, 13 곱하기 6, 78이라는 답이 나와주네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은 세 종류의 과일이 각각 2개씩 있다. 야, 잘 생각해봐. 내가 총 4개를 뽑을 건데 사과를 4개 뽑진 못하겠네.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바로 중복조합 때리시면 안 돼요. 중복조합 공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B, C, D 중에서 C가 11번 뽑히는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공식인 거야. 이렇게 제한이 있으면 케이스 좀 나누셔야 돼요. 알겠죠? 첫 번째 케이스. 자, 어떻게 케이스를 나눌 거냐면 내가 한 종류를 둘한테 4개를 줄 수는 없잖아. 이해 가요? 그래서 케이스는 2가지로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종류를 2개. 과일의 종류를 2개를 나누어 주는 경우와 과일의 종류가
3개가 다 사용되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괜찮을까? 자, 그럼 나는 세 과일 중에서 2개를 골라보자. 됐어? 과일 선택. 자, 그러면 아무거나 가정해도 될까? 아무 과일이나 선택했다고 가정해도 될까? 안 될까? 돼요. 왜 되지? 다 상황이 똑같으니까. 개수가 다르거나 그러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가정해. 뭐라고? 사과랑 배를 나눠주기로 했다고 가정 좀 합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사과 2개, 배 2개를 각각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해볼게. 괜찮아? 그럼 어때야 되냐면 A의 사과 개수 플러스 B의 사과 개수가 총 2개여야 되고, A가 받는 배의 개수와 B가 받는 배의 개수도 총 합쳐서 2개여야 돼요. 됐니? 그래서 얼마? 2H2 곱하기 2H2가 돼요. 됐어? 개수에 포커싱 하는 거야, 항상. A, B가 각각 받을 사과의 개수 총 2개. A, B가 받을 배의 개수 총 2개. 중복 허용해서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안에는 얘들아, 이렇게 내가 센 경우의 수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한 놈이 못 받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잖아. 근데 몇 가지밖에 없냐? 2가지밖에 없지. 2만 빼면 돼요. A한테 몰빵, B한테 몰빵 되는 경우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 갈까요? 오케이. 자, 그럼 종류를 2개와 3개로 쪼개게 된 이유. 3개를 다 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야 돼, 얘들아? 일단 하나씩은 다 나눠줄 거고, 그러면 3과일 중 1과일은 2개 다 써야 되지, 그치? 그래서 얘도 일단 3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돼. 이거는 2개 사용할 과일. 저 과일 3개 중에서 2개를 쓸 거. 누구로 가정할까? 사과라고 가정하자. 괜찮니? 그러면 A 사과, B 사과의 개수는 2여야 되고, A 배, B 배는 1이어야 되고, A 귤, B 귤도 1이어야겠지. 이해 갈까? 무슨 말인가? 그럼 얘도 어때요? 그냥 2H2, 2H1, 2H1입니다. 됐니? 여기서 또 뭘 빼? 2 빼면 돼요. 몰빵되는 2가지 경우. 이게 끝이야.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에서 나오는 게 얼마죠, 이거? 얘는 3 곱하기, 자, 3C2야. 3, 3, 9. 9 빼기 2는 7.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경우 3 곱하기 3, 얘는 2C1, 2, 12 빼기 2, 10. 이렇게 됩니다. 답은 51 나오셔야 해요. 정리 좀 잘 해봐요. 얘까지도 그래도 할만해. 그러니까 받는 개수 항상 이런 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 자, 좀 쉬운 걸로 넘어갑시다, 이제. 자, 얘보다 더 쉬운 건 항의 개수 문제 4번 볼게요. 4번. 자, 일단은 거듭 제곱이 나와 있으면 얘들아, 완전 제곱식 해서 뭐 몇 제곱 나와 있으면 그 괄호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4제곱 한다. 그래서 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4제곱을 하면 항이 몇 개 생긴다고, 얘들아? 괄호가 똑같은 게 4개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A, B, C가 중복해서 총 4번 선택받는 거라고. 항이 요만큼 생기는 거라고. 됐냐? 그 다음에 X 더하기 Y의 세제곱도 똑같은 괄호 3개 있으니까 중복 허용해서 X, Y라는 2놈이 총 3번 선택해서 항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해 갈까?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지? 요거 곱해서 내가 전개하는 게 최종 항의 개수일 거 아니야. 그치?
얘 계산하시면 얼마? 6C4 15 15개의 ABC로 이루어진 항이 만들어지고 4C3 4개 4개의 XY로 이루어진 항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럼 또 여기 15개 중에 이제 뭐 해줘야 돼? 하나를 뽑아서 4개 중 하나를 뽑아서 전개하면 최종 항이 만들어질 거라고. 됐나요? 그래서 얼마? 60개의 항이 만들어집니다. 됐어? 처음에 중복조합은 항의 개수, 각각의 항의 개수 세 주는 거야. 알겠죠? 겹치는 거 하나도 없도록 웬만하면 나올 거야. 알겠지? 자, 그럼 2번도 바로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4제곱의 항의 개수 몇 개? 2H 4개. 두 번째 괄호는 세 놈이 2번씩 선택되는 거니까 최종 3H2. 요만큼 각각 항이 있는 거야. 알겠죠? 괄호 풀면 마지막은 항이 4개. 자, 그러면 요 숫자는 5C4 5개의 항이 생기는 거고요. 4C2 6개의 항이 생겨요. 그래서 5개 중 하나를 뽑고 6개 중 하나를 뽑고 4개 중 하나를 뽑아서 전개하면 전체 항의 개수가 만들어진다. 답은 120개. 요게 2번의 답이 된다. 느낌 알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그치? 자, 아래 거는 문자로 식을 쓰는 거거든요. 굳이 안 풀게요. 숙제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6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네, 볼게요. 6번 P부터. 야, 내가 4개 중, 그 4개의 문자를 중복 허용해서 총 9번 뽑는 거잖아, 그치? 근데 D는 없어야 된대. 그럼 뭐야? 그냥 3개의 ABC 3개 중에 9개 뽑는 경우의 수 세라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이거 얼마죠? 11C 9니까 55. 그게 P의 값이라는 거 정도는 아마 구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됐나? 근데 Q도 결국엔 비슷해, 얘들아. 그래서 내가 지금 소문자 ABC가 써 있으니까 반대로 대문자로 써볼게. 현재 이런 상황이야. 얘가 A가 뽑힌 횟수, B가 뽑힌 횟수, C가 뽑힌 횟수, D가 뽑힌 횟수라고 할게. 그럼 뽑힌 횟수가 총 다 합쳐서 9번이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누가? D라는 놈이 4 이상이었으면 좋겠대, 뽑힌 횟수가. 얘만 튀잖아, 지금. 항상 경우의 수에선 튀는 놈 먼저 하면 돼요. 그럼 D가 될 수 있는 값은 얘들아 4, 5, 6, 7, 8, 9 6개 아니겠냐? 됐어? 그럼 4일 때, 5일 때, 6일 때 세면 되는 거라고. 얘가 4면 어떻게 되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겠지.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 D가 4면 어떻다고?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라는 방정식 푸는 거라고. 이해가? 그래서 얼마? 3H5지. 내 말 이해 갑니까? D가 뭐면? 5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가 되겠죠. 아, D가 1씩 늘어나면 얘 합은 1씩 줄어들겠네. 그럼 뭐야? 3H4. 그 다음은 3H3. 3H2, 3H1, 3H0까지 갈 거라고. D가 9면. 내 말 이해 갈까? 그래서 이걸 옆으로 써보면 7C5, 6C4, 5C3, 4C2, 3C1, 2C0 이렇게 될 거야. 괜찮아요? 그럼 이거 기억나요? 하키 스틱? 나랑 한 2마리 날아야 되는데. 파스칼 삼각형?
1, 1, 1, 2, 1, 1, 3, 3, 1, 1, 4, 6, 4, 1, 1, 5, 10, 15, 1. 요놈의 규칙. 요렇게 더하면 무조건 꺾어서 2값 됩니다. 1 더하기 3 더하기 6은 10. 마찬가지로 1, 4, 10을 더해서 그 다음 15라는 숫자가 돼요. 요게 하키스틱. 다음 시간에 제대로 배울 거야. 이항 정리해서. 근데 내가 아마 고1 경우의 수 할 때 조합할 때 한번 얘기했었을 거야. 좀 오래되긴 했는데. 본 거 같아? 보통 문제집엔 다 있긴 할 텐데 1학년 때. 참고사항 막 이런 느낌으로. 아니야? 그래서 이걸 직접 다 계산하셔도 돼요. 알겠죠? 정확한 그 교육과정 순서상으로는 이거 확통해서 나오는 게 맞아. 알겠죠? 그래서 각각 계산해서 더하시면 되는데 다음 시간에 배울 요 성질을 갖다 쓰면 이거의 합은 그냥 85와 같습니다. 85 그냥 바로 나와요. 그래서 85는 얼마야? 876? 83과 같으니까 3이 56이라는 답이 Q의 값이 나와줄 겁니다. 됐니? 그래서 답이 1이에요. Q 빼기 P라서. 정리 좀 해놔 보세요. 네, 자 3쪽 마지막 요 페이지까지 방정식 문제까지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야, 얘들아. 알겠죠? 아까 좀 자세히 얘기한다고 했죠? 문제 풀면서. 1번.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9. 이걸 만족시키는 홀수인 자연수 x, y, z의 순서상 개수 구하래요. 자, 근데 만약에 x, y, z의 전제 조건이 의미 아닌 실수라면, 의미 아닌 정수라면 x, y, z가 0이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경우에만 바로 중복조합을 쓰는 거야, 얘들아. 그렇다면 왜 0이어도 되니까 중복조합 바로 쓸 수 있는 거다. 선택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 문제 조건이 이렇게 바뀌면 어때야 될까? 그러면 선택을 무조건 한 번씩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그래서 한 번씩 미리 뽑았다라고 바꿀 거야. 어떻게? 주어진 식을 x 다시 더하기 1, y 다시 더하기 1, z 다시 더하기 1은 49다라는 식으로 바꿀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요게 그냥 x인 거야. 얘가 y고 얘가 z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야, x, y, z는 자연수라며. 근데 어차피 1을 한번 더했으니까 미리 한번 뽑은 거야, 이게 사실. x 다시 y 다시 z 다시는 뭐일 수도 있어. 0 돼도 되니 안 되니 이제 x 다시 0 돼도 되잖아. y 다시 0 돼도 돼. z 다시 0 돼도 돼. 왜? 플러스 1 해놨으니까. 이해가?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0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중복조합 쓸 수 있어서야.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고 양변에서 3을 빼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될 거 아니냐. 46. 괜찮아? 요놈들이 0 돼도 된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얼마? 3H 46이라는 중복조합식을 쓸 수 있는 거야, 이제. 요놈들 가지고.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문제에선 뭐라고 했어요? 얘네가 어떻대? 홀수래, 얘들아. 그래서 나는 x, y, z 자리에 야, 홀수하면 뭐라고 써야 돼요? 홀수라고 하면은 2 곱하기 정수에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 쓰는 거지, 그치? 플러스 1 써야 될까? 마이너스 1 써야 될까? 플러스 1 써야 돼요. 왜? 0부터 집어넣을 거니까. 그래서 x 자리에 2x 다시 더하기 1, 2y 다시 더하기 1,
2z 다시 더하기 1이라고 식을 변형할 거야. 됐어? 그럼 x 다시 y 다시 z 다시는 뭐가 된다고? 의미 아닌 정수가 된다고. 의미 아닌 정수를 만들기 위해서 식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라고. 이 자체가 x고 y고 z인 거라고. 그럼 x 다시 y 다시 z 다시가 정해지면 x, y도 정해지는 거라고. 홀수로. 됐어? 그래서 요걸 구하는 경우의 수나 쟤를 구하는 경우의 수나 똑같다라는 얘기라고. 됐냐? 자, 그럼 양변에서 1 빼고 그 다음에 양변 2로 나누기까지 할 수 있어요, 얘들아. 그럼 x 다시 더하기 y 다시 더하기 z 다시는 46을 2로 나누니까 23이라는 값이 돼요. 그럼 이제 x 다시 y 다시 z 다시는 의미 아닌 정수니까 바로 중복조합 공식 써주시면 된다고. 됐어? 얼마? 25, C 23. 2로 바꿀게. 됐나? 그래서 얼마? 25 곱하기 14, 12. 150이라는, 아니지. 300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이해갈까? 괜찮니? 자, 2번. 2번은 오히려 쉬워요. 왜? 그냥 바로 밑줄 쳐도 돼. 의미 아닌 정수 나왔잖아. 중복조합 쓰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의미 아닌 정수인데 3, 2하니까 얘들아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쓰라는 각각 구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냥 뭐 하면 돼? 바로 중복조합 3H0, 3H1, 3H2, 3H3 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얼마? 2C0, 3C1, 4C2, 5C3. 이럴 때 계속 쓰는 게 하키스티 6C3. 답은 20 나옵니다. 됐니? 네. 자, 일단 8번, 네, 9번까지 한 번에 합시다. 나도 한 번에 설명해야겠네, 시간이. 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8번 문제는 얘들아, x, y, z가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럼 내가 중복조합을 막 쓰고 싶은데 이상한 놈이 하나가 껴있다. 그치? 누구? 2z. 이해가요? 그래서 얘를 처리해야 돼요. 처리. 됐니? 얘 혼자 튀는 놈이잖아. 그치? 얘를 기준으로 케이스 쪼개시면 된다. 요게 얼마일 때 2z가 통째로 얼마인 케이스? 0인 케이스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z가 1은 안 될 거고 2z가 2인 경우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안 따져도 돼. 왜? 3으로 묶여야 돼요. 얘를 빼고 나면 3의 배수여야 됩니다. 그치? 근데 얘도 이미 3의 배수고 3의 배수야. 그럼 더했을 때 요 놈도 3의 배수였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가능한 숫자가 뭐만 돼요? 3 안 되고 3의 배수면서 짝수니까 6. 맞냐? 그 다음에 얼마? 9 안 되고 12. 됐어? 마지막 18까지. 케이스 4개입니다. 괜찮을까요?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그냥 뭐 해주면 돼? 0일 때 첫 번째 케이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0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x 더하기 y가 6 되면 되죠. 그럼 뭐? 2h6. 2번 6이라고 쓰면은 넘겨서 12니까 x 더하기 y는 6. 12니까 3 나누면 4. 됐나? 그래서 얼마? 2h4. 세 번째, x 더하기 y는 자 12니까 넘어가면 6, 3 나누면 2, 2h2. 마지막 x 더하기 y가 0 나오실 겁니다. 2h0. 0 빼먹으면 안 돼. 그것도 하나의 가지수야. 알겠죠? 그래서 답이 16 나옵니다. 이게 7, 5, 3, 1 나오실 거야. 16. 됐어? 자, 그 다음 9번도
야, 곱하기라고 해서 쌤 네가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가 아니라 짝수 홀수면 어때? 짝수 홀수면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짝수 홀수면 2를 가졌냐 안 가졌냐가 중요한 거야. A, B, C는.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일단 했어야 돼요. 2의 7제곱, 3의 7제곱. 됐나? 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A, B는 꼭 2를 적어도 하나씩은 가져야 돼. 짝수니까.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면 A가 2를 갖는 경우와 B가 2를 갖는 경우의 총 개수는 7개로 같아야 돼. 그치? 근데 얘네가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여야 돼요. 최소 하나니까. 그래야 짝수니까. 됐어? 그럼 이거 식 변형해야지. 이 상태로는 중복조합 못 쓴다고. 어떻게 바꿔? A2 다시 플러스 1. 나중엔 이거 생략할 거야. 이 과정을. 처음이니까 보여주는 거라고. 이렇게 바꾸고 나서 A2 다시 더하기 B2 다시는 5라는 방정식을 푸시면 된다고. 뭐에 관련돼서는? 2의 개수에 관련돼서는. 그럼 얼마? 2H5니까 6C5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거야. 2를 나눠 가지는 경우의 수. 거기에 이제 3도 나눠 가져야 되는데 3은 모두가 다 가질 수 있어. 그치? 그래서 A가 3을 갖는 경우, B가 3을 갖는 경우, C가 3을 갖는 경우 다 합쳐서 7개여야 돼. 근데 3을 안 가져도 돼. 모두가 다. C가 3을 안 가지면 C는 1이겠지. 홀수잖아. 문제 안 된다고. 이해 가요?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중복 조합 써주시면 된다. 됐습니까? 다 0이 돼도 되니까. 각각. 그래서 얼마? 9C7, 36까지. 그래서 두 개가 곱해져야겠죠. 아직 한 상황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답은 216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고생했습니다.